수업 시간에 원리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 원리합계를 어, 이게 엄청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필수 예제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 교재에는 사실 학교마다 수업 시간 얘기한 것처럼 반반이라고 생각해. 나오는 학교도 있고 나오지 않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이것도 먼저 그냥 푸는 방법만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유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어, 필요한 사람은 뒤에까지 다 보고 아닌 사람은 그냥 공식만 외우는 걸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좀 알아두는 걸로 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비가 있으면 이 두 개만 이용해서 첫째 항부터 이렇게 그 수열을 계속 더해간다고 하면 n번째까지 더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유도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유도하는 거는 여기서는 좀 보여주고 싶진 않고 좀 복잡하기도 해 실제로. 어쨌든 이걸 합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일반 항 등비수열의 합이야. 여기에서 n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참 여기 r은 뭐 공비인 거 알고 알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첫째 항인 것도 알겠지. 여기 n은 뭐냐면 이거는 더하는 항의 개수, 더하는 항의 수를 n이라고, 수열에 n개 더했다. 이 항을 하나,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n개 더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리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를 다시 등비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는 음, 공비, 그러니까 A1 더하기 A1의 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 즉 일반 항이 이건데 이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얘가 뭐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때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때는 순서를 바꿔서 쓰는데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1 공비의 n제곱 자리를 바꿔 쓰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r은 공비고 a1은 첫째 항인데 n은 뭐다? n은 사실 이거를 n으로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거는 더하는 항의 개수라고 외웠으면 좋겠어. 더하는 항의 개수다, 수다, 이렇게 n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아무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거를 가지고 원리합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원리합계, 그러니까 이 원리합계는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거 참 어렵다. 이거 설명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원리합계인데 뭐 당연히 합계니까 뭔가를 더해간다라는 거는 알 것 같고, 그지? 여기 지금 원이 뭐냐면 원금이라는 거야. 돈에서 원금. 그다음에 리는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를 원리합계라고 불러.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부르는데 이거가 이자를 이자의 방식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자의 방식이 크게 뭐가 되냐면 단순 이자 계산법,
단순 이자 계산법이라고 있어. 그다음에 뭐 복잡 복잡한 이자 계산법이라고 있는데 이때 이거를 줄여서 단순 이자 계산법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리법이라고 불러주는데 반대로 당연히 복잡한 이자 계산법은 이거를 줄여서 복리법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치? 단순 이자 계산법은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험 대상이 아니야.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 일단 수능이든 학교 시험이든 나올 리가 없어. 결국에는 이 복리법하고 상관이 복리법이 시험거리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험이 계속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다른데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예전에는 되게 중요했다. 이런 얘기야. 복리법은 이게 등비수열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등비수열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많이 중요했다 이런 거지. 근데 이 복리계산법에도 방법이 또 사실 두 가지가 있어. 그 복리계산에도 사실 이게 이제 어 그 뭐랄까 어떤 기간에 주어진 기간에 처음에 이자를 아니 돈을 내고 말의 마지막에 기간의 마지막에 받는 방법이 있어. 그냥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가장 쉬운 상황이 은행 은행 이자지. 은행 이자는 내가 오늘 돈을 맡겼어. 그러면 오늘 이자를 받는 건 아니잖아, 그지? 돈을 어떤 기간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받겠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돈을 받겠다. 그러면 주어진 기간이 있는데 기간에 처음에 돈을 내고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 마지막에 받는 거지, 그지? 어떤 기간에 시작에 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를 마지막에 받는 거지, 그지? 입금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 너무 자연스럽잖아, 사실. 대체적으로 은행하고 상관 있는 거야 이게. 은행에다가 내가 여기 은행 이자라고 했는데 은행에 엄밀히 말하면 뭐가 있냐면 예금이나 적금 뭐 이런 거. 얘네가 예금 적금을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금과 적금은 주로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약속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처음에 돈을 내고 마지막에 그 기간의 마지막에 돈을 받는 방법, 이자를 받는 방법. 이런 복리법이 있어. 다시 얘기지만 예금이나 적금 같은 방법.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기간의 주어진 기간이 있는데 기간의 어, 처음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기간이 주어졌는데 일단 쓰고 일단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기간에 마지막에 이때 돈을 내는 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어. 아까 여기서는 뭐였냐면 이때 돈을 입금했지, 이제 이때 돈을 입금했는데 일단 쓰고 사용한 다음에 이때 돈을 입금하는 방법도 있어. 예를 들면 니네 대체적으로 뭐냐면 뭐 전화기,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할까?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그러면은 약정을 하지, 약정. 그지? 약정을 하고 나면 먼저 쓰잖아. 이때 일단 기간의 처음인데, 이제 일단 이때는 뭐 하냐면 핸드폰을 받고 가잖아.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처음으로 돈을 입금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돈 입금하고 핸드폰 사용하지는 않아, 보통. 그래서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 돈으로 따지면 대출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어진 기간, 약속한 기간에
돈을 여기다 입금하느냐, 기간의 처음에 입금하느냐, 아니면 기간의 마지막에 입금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 따른 방식이 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를 기간의 처음에 돈을 낸다 해서 기수불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기간의 마지막에 낸다고 해서 기말불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 뭐 사실 뭐 이제 안 쓰는 단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수불, 기말불. 그러니까 초에 넣느냐, 기간의 초에 넣느냐, 기간의 마지막에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배경 지식, 배경 설명이고, 결론은 이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결론은 이 기수불 공식과 기말불 공식만 알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밑에 옆에 여기 있다. 그지?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사용할게. 여기 매년이라고 했는데 매년일 필요는 없어. 왜냐면 뭐 핸드폰 약정 같은 거를 1년 단위로 돈을 뭐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자도 은행 이자도 꼭 1년 단위로 준다는 보장은 없거든. 다르거든 다 이건. 한 달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뭐 3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매년이라는 말은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초에 적립하는 경우와 기간의 주어진 기간의 말에 적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어려운 용어로 하면 이거는 기수불이고, 위에 있는 거는 기수불이고 이거는 기말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이 단어는 어려우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주어진 공식이 여기가 있는데 이거를 외우는 거다. 외우면 끝이야 사실은. 앞에 있는 뭐 다 필요 없고 외우면 끝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지. 외우면 끝이다. 이게 내용이 똑같아. 그치? 여기 R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 똑같은데 기수불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1 플러스 R이 한 번 더 곱해진다라는 거, 그냥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공식을 외우는 게 큰 어려움 없을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주로 이제 뭐 시험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두 개 다 외워도 되고, 정 안 되면 위에 거라도 하나 외워두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선생님이 교과서 찾아보니까 그 신사고 교과서에는 내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신사고 교과서를 다룬 학교는 안 나올 가능성도 또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뭐 풀이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식 그냥 외워서 사용해보자 이거야. 여기는 참 R이 뭔지 설명 안 했네. R이 뭐냐? 여기 R이 지금 이율. 이건 연이율은 1년에 한 번씩 준다는 거니까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 이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연이율로만 외울 필요는 없어. 이율이 R. 그 다음에 이거는 이자를 주는 기간이잖아. 그지? 이자를 주는 기간. 그러니까 1년이 아닐 수도 있어. 1개월이 될 수도 있지. 어쨌든 복리로 내가 A1씩 맡기는 거야. A1씩. 한 번에 A1씩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N번, 여기는 N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N개월 될 수도 있지. 아무튼 N번 맡기는 동안에 이걸 이제 적립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복리로 한다고 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이자 계산법은 문제 시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안 나올 거고, 복리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복리로 하는 상황인 건 뭐 너무 당연하고, 그때의 원리 합계는 내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이런 얘기였어. 매년 초에 적립한다고 했네. 그치? 연이율이 10%. 이거는 R이 0.1이라는 뜻이야. 10%는 0.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자를 주는 기간, 1년마다 이자를 주는데, 이 연이율, 이자 주는 기간의 이율이 이거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50만 원씩 다시 말하면 이게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A 뭐 여기서 말하는 공식에서의 A를 뜻해.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하는 거냐면 10년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n이 10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원리합계 공식이 음, 자 매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0년 말의 적립금이야, 그지? 말. 근데 그 기간의 초에 넣는 거야, 그지? 초에 넣고 말에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뭐 기, 수, 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공식 써볼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R분의 첫, 뭐 A1씩, 그 다음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어보자. R은 0.1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50만원씩, A가 50만원이라고 했잖아. 50만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5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 여기 R이 0.1이니까 1 더하기 0.1은 1.1. 그 다음에 여기는 1.1의 10제곱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문제에서는 1.1의 10제곱을 2.6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만 뭐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볼까? 자, 1.1의 10제곱은 이게 2.6 2.6에서 1을 뺐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1.6 그지? 0.1하고 1.6하고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해버리면 얘는 1 되고 얘는 16이 되겠다. 그지? 16하고 5하고 곱하면 80. 그 다음에 10에 5제곱 있었고 1.1도 있었네. 그지? 그러면 일단은 얘는 80하고 1.1하고 먼저 곱하면 이거는 8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의 5제곱 다시 말하면 0을 5개 붙이는 거지. 둘, 셋, 넷, 다섯 이게 얼마야? 880만 원이다 이런 거지.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내 원금과 내 돈과 원래 내 돈과 약속받은 이자의 합이라는 거야.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몰라도 이 공식에다가 넣기만 하니까 나오지. 그지? 기수불인 것만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지. 그지? 자, 어떤 기간이 있는데 10년 지나서 말에 받기로 했어. 이때 돈을 받기로 했는데 매년 말에 적립을 한다는 거야. 이때 돈을 입금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간의 마지막에 돈을 넣고 마지막에 받으니까 이자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공식이 그냥 뭐냐면 R분의 A 그 다음에 조금 다르다고 했지?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는 똑같아. R은 0.1 그 다음에 여기는 50만 원이니까 5 곱하기 10에 5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1.1의 10제곱은 이게 2.6 1 빼면 이게 1.6 10씩 곱하면 여기는 16 곱하기 5는 80 근데 여기다가 10의 5제곱 0을 5개를 붙이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얘는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원래는 이거를 유도하려면 원래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막 풀어야 돼. 밑에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막 그 정도로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일단 그냥 유도하는 과정 없이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그러니까 돈을 언제 입금하느냐, 기간의 초에 입금하느냐, 말에 입금하느냐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불안해서 설명하는 건데 기간의 이자를 받는 횟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 문제는 기간이 있으면 이때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입금을 초에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간이 한 번 완성이 돼. 근데 이 매년 말에 적립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입금도 이때 해. 그러면 한 번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기말부리라고 하는 거야. 자,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더 볼게 밑에. 자, 여기도 연이율 8%, 연이율 연이율 8%라고 하면 이게 R이 0.8이다 하면 돼. 그리고 연 단위로 이자를 받는데 1년마다 이자를 받기로 한 거야. 이제 10만 원씩 20년 동안 적립한다. 20년 동안 적립하는 거니까 이 말은 n이 20이라는 얘기고 10만 원씩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넣을 때, 즉 A가 얼마냐면 A가 지금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20년 말에 적립금 그랬으니까 어떤 기간이 있을 때 이 기간의 말에 이자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아까랑 똑같네. 초에 적립하는 거야. 입금을 이때 한다. 이때 이자를 받는다. 그죠? 그러면 기수불. 자꾸 쓰다 보니까 좀 적응됐나? 뭐 기수불이란 단어는 한자여서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편하지 짧으니까. 기수불. 그러면 이거는 기수불 공식은 R분의 A 1 플러스 R 그 다음에 2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지? R은 0.8이었고 얼마씩 넣냐면 10만원 10만원은 10의 5제곱 그 다음에 R이 8인데 미안해 연이율이 8%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8이 아니라 0.8인 거지, 그지? 맞지? 아까는 달랐나? 10%였지? 여기는 연이율이 8%니까 사실 0.08이야. 맞지? 100분의 8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면 1.08. 그 다음에 여기는 그 1.08의 몇 제곱? 20번 마이너스 1 이거다. 그래서 얘는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아까처럼 1.08에 20제곱을 4.66으로 하래. 이게 4.66이니까 1 빼면 얘는 3.66 맞지? 그 다음에 계산기 안 쓰고 해야 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해야 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10을 곱하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36.6이 되고 8로 4로만 해보자. 4로 나누는 것도 그렇네. 2로만 해보자. 2, 4, 8 2, 18.3 그치? 그 다음에 4하고 2하고도 계산 참말로 그치? 이게 10의 5제곱을 좋아 여기도 계산해보자. 2로 나누면 여기는 0.54 그치? 한번 4로 그냥 처음부터 나눌걸. 4로 나눠버리자. 4로 나누면 0.428 47에 28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10의 5제곱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은 10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0.27 18.3 10의 제곱은 얘랑 곱해버리면 얼마가 돼? 27이 되지? 17 10하고 얘하고 곱하면 183이 되지. 여기다가 10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아이고 183 곱하기 27 37에 21 87에 56 58 5 17에 7 1200 326 8에 16 3 4941 그치? 4941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494 하나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494,100 49만 4,100원이 되겠다. 그지? 어, 너무 너무 적은데 1년 1년마다 10만 원씩 넣어서 너무 적다야. 이거는 어, 잠깐만 10만 원씩 20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지? 뭐가 좀 잘못됐다. 그지? 심각하게 잘못됐다. 음, 계산이 어디가 펑크 났니? 이거 49만 원밖에 안 3, 2, 6, 1, 2, 3, 49, 41 맞는데? 4941에 10의 제곱이면 너무 적잖아 이거. 10에 10만 원씩 20년 동안 그냥 곱하기만 해도 이게 200만 원이 200만 원인데 어떻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 아, 계산 다시 해야겠는데? 어, 어떻게 잘못된지를 놓쳤어. 다시 넣어볼게. R이 여기 0.08이야. 0.08. 그러면 0, 0.08분의 아까 0.8로 했나? 0.8로 했나 보다, 그지? 0.08분의 10의 5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0.08이니까 1.08 1.08에 1.08에 20제곱 마이너스 1 다시 계산 1.08에 20제곱은 4.66에서 1 빼니까 이거는 3.66 100을 곱하면 8 여기는 366 아까 여기 숫자 잘못해서 그렇다 4, 2, 8 4, 28, 47에 28 여기는 2로 나누면 183 그럼 이거는 0.27하고 여기 이거 곱하면 그 10의 세제곱 곱하기 27이 돼 그치? 그 다음에 183이 된다 그러면 183에다가 27 아유 이게 아까 얼마였지? 37에 21 이건 안 지워도 됐는데 87에 56 58 5 1 2 그치? 3, 2, 6 8에 16 3 4 9 4 1 여기다가 10의 세제곱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4 9 4 1 0 0 0 4 494만 1,000원 그치? 음. 원래 10만 원씩 20년만 하면은 200만 원인데 그치? 근데 400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었다 그치? 복리의 무서운 점이 이거야. 그 다음에 매년 말에 한다고 그러면은 역시 기간 다시 얘기해 볼게. 이자를 지금 20년 말에 기준으로 이자를 그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매년 말에 적립해. 여기다가 적립하고 여기서 챙기면 한 번 이자를 못 받지. 그지? 그래서 얘는 기 말불이 됐는데 그러면 R분의 A하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0.08분의 10의 5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08의 20제곱 마이너스 1 계산만 하면 되겠지 얘도 그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는 4.66에서 1 빼니까 얘는 3.66 100을 곱하면 여기는 8 되고 여기는 366 되고 그러면은 4 248 248 183 그러면 뭐 돈 나눠야지 뭐 방법이 있나 그지 183을 4로 나누면 4, 4, 16 23 4, 5, 20 3 4, 7에 28 4, 5, 20 그지 약분하면 그러면 45.75 곱하기
10의 5제곱. 그러면 얘는 45점 2개 옮기고 그 다음에 0 3개. 그지? 그래서 얘는 457만 5천 원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긴 세다. 하지만 얘보다는 적지. 왜냐면 이자를 한 번 덜 받았으니까. 그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조금 감이 잡혔나 모르겠네. 하나 더 해볼게. 얘는 얘는 똑같은 문제야. 월 이율이 0.2%예요. 0.2%는 100분의 0.2라는 거잖아. R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0분의 2야. 물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소수로 바꿔주면 저 이번에 그냥 분수로 해볼게. 자, 이번에는 월 이율인데 1개월마다. 그러니까 기간이 1개월이고 그거에 맞다는 거지. 물론 복리이고 매월 초에 넣었어. 그리고 말에 적립금을 찾아. 그러면 기간에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다가 지금 입금을 하고 있다는 거지. 초에. 이제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기수부를 쓰면 되겠네. R분의 첫째 아니 한 번에 넣을 때 들어가는 거 1 플러스 R 여기는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된다. 이자는 아까 1000분의 이율이 1000분의 2고 여기는 한 번에 넣을 때 10만 원씩 그러니까 10의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인데 소수로 하면 이게 0.00이거든. 그지? 그래서 1.002 곱하기 그 1.002를 24개월 이자를 24번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어디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이걸 1.05로 하래. 1.05에서 1 뺐으니까 이거는 0.05가 되겠다. 그지? 얘도 이게 좀 복잡하면 다시 해볼게. 0.002 여기다가 1000 곱하면 2 얘는 1000 곱하면 1002 약분하면 501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05를 여기 있는 거 활용해 가지고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501 되겠네. 얘랑 얘랑 먼저 곱하면 되지 뭐. 25, 0, 5 여기다가 0 3개 이렇게. 그래서 250만 5천 원 되겠다. 그지? 간단하지? 어, 얘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뭐 이건 지금 미래인 교과서거든 그나마 다른 데서는 없다고 했잖아, 그지? 신사고에는 없더라고. 미래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 매년 초 근데 N년 말까지 그지? N년 말에 적립금 기간의 적립금의 기준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다가 초에다가 입금을 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기수불 되겠다 그지? 그러면 공식이 R분의 A의 1 플러스 R 여기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다다. 이 공식 만들어내라는 거야 사실은.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라는 얘기지.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그럼 풀어보면 연이율이 2% 왜냐면 1년마다 복리로 할 거기 때문에 연이율을 줬어. 2%는 0.02 R이 0.0이다. 여기도 매년 초에 집어넣는데 10년 말에 받는 거야. 기간의 말이 기준인데 초에 입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수불이지. 자, 30만 원씩 다시 말하면 A가 30만 원이고 10년 동안 N이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기수불은 R분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자는 2율은 0.02 30만 원씩이니까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 즉 1.002 곱하기
그 1.002를 10년 동안 n이 10 마이너스 1 데이터. 근데 이거를 1. 왜 내가 1.00이라고 했지? 미안해. 1.02 0이야. 1.02 1.02의 10제곱은 1.2로 한대. 1.2 마이너스 1 0.2가 되겠다. 그치? 얘는 지금 계산을 얘가 지금 1.2에서 1 뺐으니까 0.2. 분모 문제에다가 100을 곱하면 얘는 2, 얘는 102. 얘는 약분하면 0.1. 0.1 하고 10에 5제곱하고 하면 10에 4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3하고 102하고 곱하면 306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306하고 0 4개를 붙여라. 이런 거지. 306만 원. 그지? 이런 정도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겠다. 이걸 원리합기 뭐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영상을 만들어 줄게. 사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기수불 기말불인 상황만, 기수불 기말불이 용어가 어려우면 몰라도 상관없는데 뭐 하라고? 기간에 처음에 돈을 넣느냐 말에 넣느냐,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기간에 기간의 기준이 어딘데 돈을 처음에 넣느냐 마지막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한 번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생기거든. 그걸 가지고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많지만 나온다면 기수불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야. 필요하면 수업 시간에 더 질문해봐. 유도하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 알았지?